자, 우선 오늘의 주인공 박재범 씨를 모시고 포토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씨 무대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도 생일이에요. 박재범 씨가 여러분 생일 축하합니다. 예. 네. 왼쪽 중앙 오른쪽 뭐 알아서 잘 하시겠죠. 예. 아, 그리고 좀 저 박재범 씨 좀 멋있는 포즈 혹시 예, 이번 다큐멘터리 특별 포즈 없나요 혹시?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예. 그리고 예, 잠시 계시고요. 이제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코타 아사쿠라님, 루크초이님, 벤자민 키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네, 순서가 일이잖아. 올라가요, 빨리. 빨리 올라가요. 내려오지 말고. 자, 우리 왼쪽부터 코타 아사쿠라님과 그리고 예, 편하게, 예, 좀 편하게 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우리 근데 박재범 씨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조금 가운데로 좀 모실 수 있을까요? 예, 요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예. 파이팅 넘치는 포즈 부탁드린다고 하는데,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왼쪽, 오른쪽, 그리고 중앙 다 한 번씩 쫙 한번 봐주세요. 왼쪽부터 한번 봐주십시오. 예, 중앙도 한번 봐주시고요. 예,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아래로 잠깐 내려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 자리에 착석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럼 우선 박재범 씨부터 한 분 한 분씩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고 감독님들께서 저희 제이팍 초즌원에 대한 소개와 기획 의도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이팍 씨부터 한번 예, 박재범 씨 소감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체크 원체 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걸 왜 했는지요? 예, 인사. 근데 네. 박재범 씨 마이크가 뒤집어졌어요. 예, 그렇게 해주면 감사합니다. 인사만. 아, 예. 네네. 안녕하세요. 박재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단 질문이 많으니까 인사만 간단하게. 그리고 감독님들께서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카 스튜디오의 룩초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더카 스튜디오 김벤자민입니다. 네, 간단한 인사 말씀 들어봤고 질문이 앞으로 많을 테니까 질문을 하면서 예, 여기 코타 사쿠라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Hi, thank you. My name is Koda Sakura for YouTube Originals. Thank you for coming.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타 아사쿠라라고 합니다. 유튜브 오리지널 에이펙 리드를 맡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하면은 참 좋았을 텐데. 예. 자, 그럼 저희 제이팍 초순원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실 텐데요. 자, 이제 기자님 질문을 받아볼 차례인데요.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드시면 저희 스태프가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받아볼게요. 예, 여기 바로 맨 오른쪽에 기자님 계십니다. 예. 네, 박재범 씨 반갑습니다. 저희 디지털타임스의 성진입니다. 그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그 하이라이트 영상의 인터뷰를 보니까 그 K-pop 인기가 최고다. 다시 그룹에 갈 걸 그랬나 하는 그 멘트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지금도 2PM 시절이 그리운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지에서의 가수 박재범의 인기가 어느 정도길래 다큐로 제작할 만큼의 가치가 어느 정도였는지 유튜브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그 그룹에 다시 들어가는 것보다 일단 K-팝을 계속 할 걸 그럴 걸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건 그냥 농담 삼아 얘기한 거고요. 안 그래도 요새 약간 BTS나 블랙핑크나 많은 K-팝 그룹들 보면 지금 인기가 장난 아니잖아요. 빌보드 올라갈 만큼 장난 아니니까 그냥 농담 삼아 말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인기가 얼마나 있길래 그 다큐를 제작할 가치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인기랑 상관없이 제가 여태까지 걸어왔던 길이나
보여줬던 행보나 이런 게 충분히 같이 있다고 생각해서 네,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뭐 인기가 네네네. 죄송합니다. 예. Well, thank you for the question. So I believe the question was something around, what does Jay Park and doing a project with Jay, what does that mean for YouTube and YouTube originals? I think one thing that we feel about YouTube is that we hope to help propel artists, to the global stage, to find new audiences. And particularly, I think we're really proud recently of how many Korean artists have broken records on YouTube. And so we're really aware of just how broad the impact of Korean culture, Korean music is now. So now, 네, 일단 질문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질문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제 박재범 씨가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유튜브 오리지널에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일단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스테이지에 많은 아티스트들이 등장을 해서 더 많은 팬들, 청중들을 만나 뵙도록 그 교두보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아티스트를 보시면은 여러 전 세계 무대에서 신기록을 경신을 하고 있죠. 한국의 문화, 한국의 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and so that's just the environment we're in. And with the scale of YouTube originals, we wanted to actually find stories that were that we could dig deeper on, and perhaps find diverse voices. And we were looking at the kind of artists and stories that perhaps we could feature for our YouTube originals. A lot of us felt like Jay Park's story was particularly unique. He went from America to Korea to America. It's a singular story. And for us, telling these singular stories is what makes, I think, what we prioritize as YouTube originals. 네, 유튜브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들 중에서도 깊이감이 있고 또 다양한 면모를 담고 있는 그런 스토리를 발굴을 해서 유튜브 오리지널로 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박재범 씨가 딱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시작해서 한국으로 옮겨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와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는 박재범이라는 아티스트가 독특한 스토리이고 또 유튜브 오리지널의 독특성에 부합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And I'm also an Asian American, but America is a land of immigrants, and to tell Jay Park's sort of reverse immigrant story is, I think, something we're really proud of. And we're really excited to show this not just to Korean audiences, but our audiences in America and around the world, because it is a story worth telling, we believe. 네, 저 또한 이제 미국에서 살고 있는 아시아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이민자들의 스토리를 전달을 하고 또 박재범 씨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필할 수 있는 대상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런 독특한 스토리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세계 많은 팬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사실 이 정도 이유로 말씀해 주시면은 너무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서 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우리 저희 루크 초이와 벤자민 키님 감독님들에게 이번에 기획 의도를 조금 추가해서 슈즈먼의 기획 의도를 좀 추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기획 의도로 제작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미국을 이민 갔다가 이민을 2번을 갔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그 많은 아티스트와 일을 하다가 4년 전에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거의 평생 아웃사이더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다시 돌아왔었을 때 굉장히 교포로서 힘든 그런 과정을 지내다가 이제 박재범 씨를 만나가지고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얻고 이제 이 문화에 좀 더 멋있는 걸 같이 만들자, 참여를 하자 그런 영감을 받아서 이 회사를 차리게 됐는데 이제 그때 제가 저도 정말 미국에서 리아나나 50센트나 그런 아티스트랑 많이 일을 해봤지만 이 친구만큼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친구를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항상 기회가 되면 쫓아다니고 최대한으로 촬영을 하고 그러다가 점점 쌓이면서 이런 기회가 와서 이 스토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하고 저도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예, 말씀하세요. 하자면요. 예, 마음껏 하세요. 네네, 네. 사실상 저도 이 다큐를 그냥 왜 찍고 싶었냐면 제가 지금 계속 거의 한 9년, 10년간 좀 뒤를 안 돌아보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 제가 약간 이뤄내는 그런 목표들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그 다음 하고 계속 쭉 달려왔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제 저를 찍고 뭐 사진으로 뭐 담고 뭐 영상으로 담고 이러지만 제가 그거를 약간 좀 습득할 시간이 없었어요, 사실. 이게 너무 제 인생이 빨리 돌아가고 약간 많은 거를 하다 보니 이게 시간이 금방 가가지고 그래서 저도 나중에 뭔가 약간 이 과정이나 이런 걸 돌아보면 어땠을까 약간 자료나 이런 게 없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 찍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 더는 일단 제가 최근에 작년부터 약간 좀 국내 활동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한국에서 TV 안 나오거나 뭐 음원을 많이 안 내면 약간 많은 분들이 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약간 지금 그래도 좀 한국을 대표해가지고 이쪽 약간 그 미국 힙합 쪽에서 많이 약간 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가 이제 제가 얼마나 대단하다 아니면 뭐 사람들이 내 칭찬하길 바라거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사람이 자기 자신을 믿고 그러니까 다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뭔가 약간 너는 뭐 공부해야 돼 아니면 미국에서 한국 사람은 아니면 동양인 분들은 이런 모습이어야 돼 아니면 한국은 뭐 아이돌이면 이런 모습이어야 돼 이런 거 하면 안 돼 저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건 안 돼 그런 제약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약간 자기 자신을 믿고 뭔가 용기를 내 가지고 그 열정 가지고 약간 달려가면 진짜 어느 누가 의심하고 틀 속에 박으려고 해도 이렇게 박히려고 해도 약간 이뤄낼 수 있는 게 한계가 없다고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 그러니까 되게 많은 아티스트들 뭐 진짜 힙합 아티스트부터 뭐 케이팝 아이돌부터 진짜 무슨 미국에 있는 갱스터 래퍼들부터 약간 저한테 와가지고 약간 많은 조언이나 이런 걸 물어봐요. 그래서 뭔가 그들한테 약간 좀 자극을 주고 싶었어요. 저는 뭐 어떤 무슨 큰 회사가 저한테 뭐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뭐 이거 해 이 곡 불러 뭐 이런 게 아니고 진짜 그냥 아예 또 이제 솔로 때부터 아예 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제 길을 찾아와가지고 그 스토리로 제 이야기로 많은 분들의 약간 좋은 자극과 영감을 주고 싶었어요. 예, 자신이 이뤄왔던 꿈에 대한 에너지를 나눠주는 의미로 다큐멘터리 제작함. 근데 좀 충분히 그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서도 정말 짧은 영상인데도 뭔가 되게 울컥하고 멋있는 장면들이 되게 많았고 좋은 에너지 많이 받았습니다. 자, 우리 기자님들도 혹시 질문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쪽에 좀 맨 왼쪽에 기자님, 마이크 부탁드릴게요. 지금 여태까지 질문 2개인데 넘쳐나. 아니 지금 뭐 다들 기자님 말이 너무 기셔갖고 지금 기자님들이 질문이 너무 많아요. 죄송합니다. 네. 네, 중앙일보의 민경원 기자고요. 제 질문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유튜브에서 오리지널 한국에서 5편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빅뱅도 그렇고 BTS도 그렇고 G드래곤도 그렇고 그리고 탑 매니지먼트까지 다 음악에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음악에 관련한 걸로 선정하는 이유도 궁금하고 앞으로도 좀 음악으로 계속 한국에서는 오리지널 가져가실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저희가 하이라이트 영상 봤을 때 문화적 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지금 이제 해외 시장에서 K-팝을 주목하고 있는 것과 그 중에서 또 이제 박재범 씨가 하고 있는 뭐 K-힙합이라고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다 연결되는 것 같은데 거기서 문화적 전유가 어떤 개념으로 나왔고 왜 그게 화두가 됐는지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타이틀 초중원으로 선택하게 된 이유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ank you for the question. So I believe the first one is about our originals. Thank you for counting. It is 5. And they have been music oriented. You're correct. I think one of the reasons why we spend so much time in the music space is because I think there's just so much limitless potential. What we want to do as YouTube and YouTube Originals is continue to support these new artists or artists who've established but are looking to certainly find a new way to tell their story.
I don't think that we've run out of stories, interesting stories to tell in music. So I do think in the foreseeable future, without getting too specific, we want to continue to expand the boundaries of what Korean music can mean to people around the world. 네, 일단 질문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한국 내에 있었던 유튜브 오리지널 작품들의 숫자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고 또 트래킹을 해준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잘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음악 중심으로 유튜브 오리지널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음악이라는 것이 많은 잠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 그리고 유튜브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신인 아티스트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또 뮤지션들 또 한국의 아티스트들이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계속 또 지원을 하는 것이 유튜브 오리지널 그리고 유튜브의 계획입니다. And just the wrap up real quick, we do have a couple of shows that we haven't announced yet that are in development and that are in production. And we do think, again, they'll surprise you in how we've interpreted music, Korean music, and K-pop. And so hopefully you can look forward to that. 네, 아직은 저희가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저희가 제작 중인 그런 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K-pop 그리고 한국의 음악을 색다른 유튜브만의 방식으로 해석한 그런 작품들이 될 것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그 cultural appropriation이 문화적 전유. 네. 문화적 전유가 왜 약간 좀 화제가, 특히 힙합 쪽에서 미국에서 화제가 되냐면, 아무래도 이게 흑인 문화로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흑인 아니신 분들이 이제 이 문화를 약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진정성이 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뭔가, 이거를 통해 돈만 벌고 싶거나, 아니면 이 문화에 약간 다시 돌아가는 거 없이 보태는 거 없이 그냥 득만 보려고 하는 분들 때문에 약간 화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약간 한국에서 그래도 제가 많이 알려졌지만 미국에서는 약간 특히 뭐 라디오나 이런 뭐 그런 데에 가면 저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저도 약간 얘 그냥 또 약간 K-팝이어서 약간 좀 뭔가 인기 많아가지고 이 자리 왔구나 이렇게 좀 오해하고 착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약간 다큐를 보면 그런 뭐 고비나 그런 어려움들도 약간 어떻게 제가 약간 넘어가는지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거는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어떻게 뭐 무슨 말로 보여줄 수도 없고 어떤 딱 무슨 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없고 약간 되게 긴 시간 안에 자기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약간 그 문화가 이제 아웃사이더를 받아들이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예. 그리고 약간 진짜가 진짜를 알아본다는 약간 무슨 말이 있는데 약간 그게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네. 좋네요. Real recognize real? 예. 예. 그리고 이번 Chosen One 타이틀 이유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원래 다른 거였는데, 예, 그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리고 너무 길고, 그리고 한국 분들한테 너무 약간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선택받은 자, Chosen One.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 분이 아직까진 저밖에 없잖아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더 많았으면 좋겠어서, 예, 이런 다큐도 만든 이유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초준원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더 콰이엇 형님의 또 선택받은 자도 또 생각이 나고. 예. 죄송합니다. 예, 또, 자, 예, 기자님들, 예. 예, 지금, 예, 폭발적입니다. 네. 예,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에요. 이제 좀 넘쳐나네요. 예, 넘쳐납니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 어디, 마이크를 그럼 여기 앞에, 예, 여기 가운데, 예, 저랑 눈 마주치신 검은색 옷 입으신, 예, 기자님에게 부탁드려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톱스타뉴스 이혜지 기자인데요. 저는 박재범님이랑 이제 감독님한테 질문이 있는데 이번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좀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은데 소감이 어떤지 궁금하고 또 감독님들한테는 이제 박재범 씨 이제 일상을 찍으면서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찍는 당시에는
왜냐면 계속 그냥 제가 그냥 평소 하는 것들 찍으니까 그냥 그렇게 뭐 크게 다 와닿진 않았어요. 아, 이게 뭐 되게 멋있겠다. 아니면 그냥 제가 약간 그냥 평상시 모습에 뭐 무슨 뭐 딱히 꾸민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연습하거나 아니면 그냥 얘기하거나 아니면 돌아다니거나 이런 것만 찍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막상 그 뭐지 완성된 그런 결과물을 보니까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더 컷이랑 하길 너무 잘 한 것 같아요. 사실상 스튜디오 중에 제 이야기를 그렇게 잘 왜냐면 제가 이런 것들을 몇 번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원하는 그런 모습이나 이야기를 좀 담지 못해가지고 좀 안타까운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진짜 딱 이렇게 뭔가 제가 마음에 들게 이렇게 결과물이 나와가지고요. 하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컷이랑. 네, 이어서 감독님도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재범 씨를 안지 뭐 한 3, 4년 됐는데 뭐 이제 뭐 서로 농담도 주고 받고 이제 뭐 장난도 치고 뭐 그러는데 이제 뉴욕에서 찍었을 때는 굉장히 다른 친구였어요.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이렇게 재범 씨의 매력을 느꼈을 때가 이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발전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의 그 뭐 깊은 사상도 이해하지만 뉴욕 갔었을 때 정말 많은 대화들 많이 못 나눈 게 너무나도 이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 느낌. 그래갖고 이제 저는 그냥 구경하는 뭐 그런 거. 근데 이게 항상 저는 정말 충격적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멋있는 게 항상 발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더 발전도 항상 더 기대하겠습니다. 예, 발전하는 모습, 9년간의 발전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초순원 기대가 됩니다. 예, 또 질문을 한번 예, 이거 너무 빨리 드셨어요. 흰색 옷 입으신 기자님, 예, 다급합니다. 마이크 빨리 주세요. 지금 예, 빨리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일보 EMB 홍혜민 기자라고 합니다. 저 박재범 씨한테 먼저 질문 드릴게요. 아까 하이라이트 영상에서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가 2PM 탈퇴 이후 뭐 미국에 돌아갔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됐었는데요. 대중 앞에 그 이야기가 사실 조금 꺼내기 힘들었거나 좀 꺼내지 않아도 됐을 이야기였을 수도 있는데 그 이야기부터 시작했던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그 이야기를 꺼내는데 뭐 부담감이나 좀 그런 건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락네이션에 어쨌든 아시아계 최초 아티스트로 합류하게 됐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게 지금 다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의 길이 개척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큰데 그에 대한 소감도 같이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크게 뭐 부담을 느끼거나 그런 건 없어요. 왜냐면 어쨌든 제 과거 중에 한 부분이니까. 네. 그리고 제가 딱히 뭐 이건 꼭 넣어주세요 한 것도 아니고 그건 그냥 뭔가 약간 이제 네네네 아무래도 뭔가 약간 그냥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제 진행됐는지를 좀 더 잘 표현하고 싶어서 약간 이렇게 마이크를 좀 살짝 드시네요. 네. 뭐 2PM 얘기는 안 할 수 없는 얘기였고 그리고 저는 이 다큐멘터리 만들면서 어떤 고정관념을 깨고 싶다는 욕심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리고 뭐 인생이 만약 경주라면은 멀리 뛰고 빨리 뛰고도 중요하지만 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포인트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자기 자신의 뭐라고 그러지? 믿음? 뭐 그런 거를 많이 표현하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락네이션 들어간 거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나가지고, 뭐, 그냥, 너무 갑작스럽게 그냥 딱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이게 앞으로, 왜냐면 이런 경우가 처음이잖아요, 사실상. 제가 이미 그 AOMG란 그 회사에 소속돼 있고, 또 사장이기도 하고, 또 하이뮤직에서도 지금 사장이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지금 막 계약만 왔다 갔다 한 게 또 지금 1년 걸렸어요. 1년 왔다 갔다 했고 이걸 또 이분들도 이제 저 같은 아티스트를 처음 계약해가지고 저를 가지고 뭘 해야 될지 약간 그리고 우리도 약간 이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뭐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감 찾는 서로 약간 좀 뭐라 그러지
feeling out period가 뭐죠? feeling out? 아, 네. 뭐 어쨌든 서로 약간 그냥 어떤 느낌으로 일하는지 그걸 약간 그 파악하는 게 되게 오래 걸렸어요. 예. 근데 뭐 지금도 계속 파악하고 있지만 좋은 분들과 함께 특히 뭐 힙합이면 뭐 제이지를 거의 약간 진짜 무슨 신처럼 안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분 옆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영광이죠. 하지만 진짜 막 락네이션 브런치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럼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저만 혼자 동양인이에요. 그래서 친구도 없고 혼자서 어색하게 그냥 와플 먹고 있으면서 그냥 외톨이 된 느낌이라서 좀 뭔가 좀 더 빨리 약간 달 돼가지고 뭔가 약간 좀 나댈 수 있는 짬이 생겨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나댈 수 있는 짬 빨리 생기기를. 예. 그리고 뭐 이제 아무래도 해외 락네이션 매니지먼트기도 하고, 그러니까 눈치 싸움이라기보다는 서로 처음 이렇게 계약하는 아시안 뮤지션이기도 하고, 서로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일지 아마 굉장히 오랫동안 검토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작인 거죠. 예. 초중원에서 또 많이 확인해 주십시오. 예. 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예. 아까부터 예, 계속 손 들어주셨던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일보 강진구라고 합니다. 코타 사쿠라님께 두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오리지널 관련된 건데요. 아까 그 음악에 관련된 것들이 많다, 오리지널에 그런 질문이 나왔었는데, 유튜브가 물론 이게 탑 매니지먼트라는 드라마가 있긴 했지만 주로 이제 아까 뭐 K-pop 아티스트들에 대한 다큐멘터리에 좀 방점을 많이 맞추고 있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뭐 현관에서는 뭐 유튜브가 오리지널 투자 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뭐 드라마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다큐멘터리에 투자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는데, 유튜브가 왜 이런 다른 다큐멘터리 컨텐츠에 주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향후에 다큐멘터리 외에도 오리지널 발표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유튜브가 올해부터 일부 오리지널 컨텐츠에 대해서 무료화할 계획이 있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초준원은 일단 우선 이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초준원을 무료화할 계획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So I believe that the first question was about music originals and why we've done a lot of artist documentaries versus, let's say, dramas. And I think it's been written here that because we don't have enough money. So maybe you want to translate that, just so I understand the question. 네, 일단 질문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먼저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드라마 콘텐츠보다는 이제 여러 아티스트에 주목한 다큐멘터리 위주로 유튜브 오리지널이 그간 많이 투자를 해왔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유튜브 오리지널에서 투자 금액을 줄였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Yes. Okay, thank you. So for us, we don't necessarily look at the project as, is it too expensive, too much to invest in, is it a drama, is it unscripted, is it a reality show, is it a documentary? As far as our process goes in Korea, we like to judge every project on its individual merits. Obviously, we have currently a perspective of it would be great to do all kinds of stories in music, but in terms of the genre, we're always open and always interested in telling the most compelling stories from a Korean perspective that we think has appeal to a universal audience. 네, 일단 저희가 유튜브 오리지널에서 프로젝트를 검토를 할 때 이제 뭐 드라마나 아니면 리얼리티 쇼나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분해서 심사하거나 점검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 프로젝트를 선정을 할 때는 그 해당 프로젝트가 갖고 있는 강점 그리고 장점만을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음악이라는 것이 상당히 다양한 시각에서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장르 면에 있어서도 저희 유튜브 오리지널에서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개방적인 시각을 갖고 한국 시각에서 훨씬 더 많은 글로벌 어디언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항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약간 뭘 얘기하자면 유튜브이 구글이잖아요. 구글보다 비용 많은 데가 없을 것 같은데. And then the second question was about AVOD strategy or releasing this on AVOD. Currently, the plan is to release this exclusively for YouTube Premium. In terms of future plans, we currently don't have any comment. So I do think the best way to enjoy this is certainly sign up for YouTube Premium, where you also get access to a lot of our other shows as well.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 프리미엄을 통해서만 J-POP Chosen 1을 선보일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 미래 계획은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J-POP Chosen 1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당한 양질의 콘텐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Yeah, and I think the follow-up question was, is it going to be free in the future? Again, we don't comment on future plans at the moment, but again, we always want to make sure that we put these shows in a place where they're going to find the most success. So obviously, we consider everything. 네, 그리고 향후 무료화할 계획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앞서서와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직 미래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할 단계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가 쇼 또는 프로젝트를 선보일 때 가장 크게 접근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예, 프리미엄 가입하세요. 예,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혹시 궁금하신 점? 예, 여기 기자님. 네, 스타뉴스 윤상근 기자라고 합니다. 박재범 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국내 활동 작년부터 좀 많이 없으셨고 앨범이나 음원 같은 것도 발매가 좀 뜸하셨다 말씀하셨는데 좀 팬들도 좀 많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아무래도 지금 이 다큐멘터리 콘텐츠 관련 뭐 행보로 인해서 외국에서 활동하시는 게 더 바쁘실 것 같은데 뭐 국내가 됐든 해외가 됐든 어쨌든 박재범 씨의 본업이 가수시니까 가수로서 좀 새 앨범이나 뭐 다른 해외 아티스트나 아니면 뭐 국내 아티스트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분들과의 뭐 협업이라든지 새 앨범을 발매한다든지 아니면 뭐 공연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활동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상 제가 피처링을 되게 많이 해요. 피처링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작년에 제가 미국 쪽에서 이제 EP 하나 냈고요. 근데 피처링만 32개 했어요, 작년에. 네, 그냥 저는 항상 뭔가 많은 분들이랑 같이 작업하고 만약에 제가 참여해가지고 제가 약간 좋아하는 아티스트면 저를 통해서 약간 좀 뭔가 도움이 된다면 시간 내가지고 이렇게 피처링을 해주고 가끔씩 뭐 뮤직비디오도 같이 찍어주고 그러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연도는 되게 활발하게 활동할 계획이에요. 사실 뭐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지금 7월 달에 여기 또 단독 콘서트 서울에서 시작해가지고 월 투어 할 예정이고요. 그건 약간 여기서 처음 공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7월부터 이렇게 서울에서 단독 콘서트 시작해가지고 월 투어 할 예정이고, 지금, 히트보이라고 있어요. 히트보이라고 있는데, 제이지, 카니 웨스트, 작곡가분이 있는데요. 그분이랑 이제 같이, 앨범도 내고요. 제 개인적인 앨범도 내고, 18곡이에요. 랩 앨범인데. 그것도 내고, MBN에서 하는 Sign Here 오디션 프로그램도 AOMG에서 지금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가을에 R&B 앨범도 낼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수분들이랑 약간 콜라보 하는 거는 계속 하고 있어요. 이번 연도도 거의 벌써 한 피처링 녹음만 거의 한 15개인가 했어요. 네. 예, 유명하죠. 이쪽 동네 넓은 손, 왕발로. 예, 거의 대부분 많이 도와주시고, 제 앨범도 올해 나오니까. 예. 맞아, 우리는 아직까지 안 했어요. 예, 저 혹시라도, 네. 예. 전 래퍼 아니고 MC인 줄. 아니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금 얘기 듣고 궁금한 건데, 히트보이가 프로듀서 히트보이 말하는 거죠? 네. 야, 히트보이. 대박이다. 18곡짜리 앨범이 나온다고? 아니에요. 그거는 제 개인적인 앨범이고. 히트보이랑 작업을 하고 다른, 다 끝났어요. 그건 끝났고? 네. 6월에 아마 나올 거예요. 6월에? 네. 그건 국내에도 프로모션이 되는 앨범이죠? 근데 그게 다 영어라서. 그래도 내주세요. 국내에도 좀. 네. 예, 저도 듣게. 알겠습니다. 네네. 애플로 들어도 되지만, 이런 얘기. 아니, 개인적으로 그냥 보내드릴게요. 그럼 너무 좋죠. 예. 죄송합니다. 갑자기 사담을. 예. 자, 이제 거의 시간이 거의 다 된 관계로, 맞죠? 저 시간 거의 다 됐죠? 조금 더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예? 여기. 기자님.
네, 여성동화 조윤 기자라고 합니다. 이번 다큐멘터리가 박재범 씨의 지금까지의 일대기를 다룬 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방금도 굉장히 앞으로 활발한 활동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랑 반대로 또 SNS에 몇 번 은퇴 계획을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몇 년 후에 나는 꼭 은퇴할 거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 유튜브가 혹시 은퇴를 앞두고 이제 본인의 활동을 정리하는 그런 계획은 아니신지 그것도 궁금하고, 실제 은퇴 계획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 다큐가 그런 막 활동을 정리해서 약간 은퇴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건 그냥 뭔가 이제 제가, 제 작년에 비행기를 한 50분 넘게 탔어요. 그리고 호텔에서 한 130일인가 지냈어요. 그래서 뭔가 약간 이거를 어느 정도를 더 할 수 있을까, 약간 제가 거의 한 10년 동안 거의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이렇게 달려와가지고 좀 제가 이렇게 쉬는 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쉴 거면 확 쉬거나 아니면 할 거면 확 하거나, 약간 모 아니면 도 성격이라서. 그래서 약간 내 건강이랑, 그리고 또 이제 저도 약간 개인적으로 약간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니까, 가족들이랑 가족 여행도 가고 싶고, 약간 비보이도 하고 싶고, 운동도 하고 싶고, 농구도 하고 싶고, 스타도 하고 싶고,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할 시간을 주려면 약간 은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그때 SNS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더 하셔야죠. 예. 몇 년 뒤에라고 했어요? 몇 년? 한 2, 30년 정도. 예. 몸 부서져라 일하시고 가루가 돼서 영원히 저희 곁에 함께 해주세요. 예. 좀 더 오래 보고 싶으니까. 예, 그리고 저 개인적인 질문은 아니지만 지금 약간 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에는 AOMG를 비롯해 하이어뮤직 식구들, 그리고 락네이션 관계자를 비롯해 미국 음악시장 관계자들 많은 인터뷰가 담겨 있는데요. 우선 AOMG, 하이어뮤직 식구들의 인터뷰를 보면, 여기는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말 그대로 식구라는 느낌이 들고, 하이어뮤직을 통해 한국과 시애틀에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하는 박재범의 비전을 함께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이제 하이어뮤직에 있는 시애틀 뮤지션들 있잖아요. 그들은 본인에게 어떤 존재고,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혹시 인터뷰를 꼽아준다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AOMG랑 하이뮤직 식구들이 저한테 어떤 존재인지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시애틀에서 같이 해줬던.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특히 힙합에 그런 약간 좀 자기 지역과 자기 도시, 자기 어떤 출신인지 그거를 약간 좀 되게 널리 퍼뜨리고 알려야 하는 그런 뭔가 그런 법이 좀 있어요. 힙합 쪽에서 약간 뭔가 약간 난 여기 이 출신인 게 자랑스럽다.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음악을 한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 고향 시애틀에 그런 인연이 없어가지고, 음악적으로. 그래서 되게 아쉬웠어요, 사실. 그래서, 어느새부터 되게 많이 알아봤어요. 시애틀 음악 씬에 대해서.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알게 되고, 또 좋은 이렇게 약간 관계도 돼가지고, 이제 또 새로운 레이블을 시작했잖아요, 하이뮤직.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뭔가 약간 좀 색다르게 시애틀에 있는 친구들도 같이 하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도 같이 하고, 뭔가 내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되게 뭔가. 그리고 제가 이 하이뮤직을 되게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시애틀 문화 쪽이랑 한국 문화를 약간 좀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회사에서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마찰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해야 하는 잔일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그만큼 이게 저한테 중요하고 제 약간 진짜 모든 걸 다 걸고 하는 거라서 되게 좀 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인상 깊었던 인터뷰, 락네이션이든 어디든. 인상 깊었던 지금 AOMG 저와 함께 대표를 하는 DJ 펌킨 김수혁 대표님이라고 있어요, AOMG에서. 그래서 이제 인상 깊었던 인터뷰가, 네, 옛날에 박재범 음악 솔직히 구렸죠.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좋네요, 역시. 네. 가족의 끈끈한 사랑은.
그냥 좋아요. 예, 그런 얘기를 누가 지금 박재범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한국에서. 아유 그런 솔직한 이제 그런 평가를 들어야 이제 발전하고 예. 약간 그 현실적인 그런 파악을 할 수 있죠. 그럼요. 그 문장이야말로 정말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문장. 옛날엔 구렸다. 예. 그 과연 지금 이 순간에 누가 박재범에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기자님 혹시 여기. 안녕하세요. 오센의 박판석 기자라고 합니다. 감독님하고 박재범 씨한테 좀 하나씩 드릴 텐데, 이게 박재범 씨가 보여주고 싶었던 얘기가 되게 많았을 텐데, 20분짜리로 4개, 80분 구성을 선택한 이유도 궁금하고, 어쨌든, 다큐멘터리니까 많은 것을 쳐내는 과정이 있었을 텐데, 쳐내는 뭔 담아야 되고 뭔 빼야겠다, 이런 어떤 기준? 그런 게 일단은 감독관님께 여쭤보고 싶었고, 박재범 씨는 어쨌든 미국에서 신인 가수로 데뷔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한국에서 활동하는 것과 미국에서 신인 가수로 활동하는 거에 있어서 좀 가장 큰 차이점?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편집과 편집해갖고 했는데 끝에는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다큐멘터리는 그냥 박재범 씨만의 얘기가 아니고 좀 더 큰 얘기가 있어요. 좀 더 사회적인 얘기도 있고 그리고 메시지가 굉장히 뚜렷한데 그거를 나중에는 초점을 좀 더 맞춰갖고 이렇게 저희가 많이 편집을 했어요. 재밌는 얘기도 많았고 웃긴 얘기도 많았는데 좀 더 젊은 친구들한테 용기와 희망 그런 메시지를 좀 더 중점으로 둬서 만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제 질문 한 번만 더 해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신인 가수로 활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네. 그런 큰 차이? 미국에서 활동하는 것과 한국에서 활동하는 것 차이. 네, 엄청 큰 차이죠. 네,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 제가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 확실히 약간 좀 자리를 잡은 지금 위치잖아요.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도 그렇고, 예를 들어 싱가포르 가면 진짜 공항에서부터 누가 이렇게 이름표를 이렇게 들고 우리 카트로 이렇게 모셔가지고 우리 공항 안에 카트 타고 어색하게 뒤에서 앉고 다 이렇게 VIP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특히 지금 제가 하는 활동 쪽이 다 약간 좀 힙합 그런 위주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냥 택시 타고 와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항상 뭔가 약간 행사 개런티나 이런 거는 약간 항상 뭔가 깎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이게 제가 나서는 분들이 K-pop 팬들이 아니잖아요. 만약 K-pop 팬들이면 당연히 그런 대우를 받겠지만 약간 아직까지 넌 이런 미국 K-pop 쪽에서 좀 더 약간 좀 더 보여줘야 된다. 증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라디오 올라갈 때 그냥 갑자기 약간 그 라디오 MC 분이 너는 여기 왜 왔냐? 약간 좀 틱틱거리면서 약간 저한테 얘기해. 너 랩 할 수 있어? 해봐. 약간 저한테 여기는 약간 쇼미더머니 심사 보고 있는데 거기서는 약간 너 해봐 새끼야 약간 이런 거라서 약간 그런 차이점인 것 같아요. 네. And if I may sort of interject for a moment, this is actually about the previous question. What were some favorite moments or interviews of this series? So maybe translate that. 네, 일단 저도 한 가지 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있었던 질문에 대해서 인터뷰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I just want to talk about these because I think they also represent a lot of what makes this show very special. Two interviews I always liked was every time I saw Cha-Cha Malone on screen. It seems like a good dude. It's just to see someone that Jay has grown up with, someone he's friends with, to talk so warmly about their experience together, and then seeing their creative process. For me, that was just sort of encapsulates, I think, Jay's ability just to connect with anyone, his charisma, and his born with it but worked at it magnetism. And so that was one highlight and one interview that I always enjoyed. Cha-Cha Malone. How do you translate that? Cha-Cha.
프로듀서 이름이죠. 예.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쇼가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다양한 분들의 인터뷰를 담고 있기도 하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특별하게 생각하는 인터뷰는 차차 말론이라는 프로듀서가 한 그런 커멘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해당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이제 박재범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따뜻하게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기억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또 창의적인 아티스트로 기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태생적으로도 많은 것을 갖고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노력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누구와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인터뷰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제가 그 번역에서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마디만 처음 드리면 차차말론하고 그 박재범이 이제 같이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자랐던 사람하고 이제 비즈니스도 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느껴지는 끈끈한 유대감 그래서 이제 자란 친구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것들을 크리에이티브, 이 프로덕션 과정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인간적으로 큰 감명을 받았다는 코멘트가 조금 있었습니다. 차차가 그 조아랑 그 All I Wanna도 같이 했던 친구예요. 만약에 모르신다면. 네. 노래는 다 아시죠? 예. 차차말론 제가 예전에 한번 봤었는데 더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이 술을 먹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네, 한국을 굉장히 사랑하세요. 와, 엄청난 곡도 엄청 잘 쓰고요. And the other, And the other interview I actually wanted to highlight. If the first one with Chacha was about Jay's ability to create family, this other one I think is about Jay's leadership, and it's with another fellow artist, collaborator, star in his own right, Simon Dominic. He talks about, when I'm next to Jay Park, I feel no fear. I'm not afraid of anything when I'm next to Jay Park. And I think that's a self-explanatory quote. It's a very powerful quote, and I think, again, it just tells you how fearless Jay has been throughout this long journey he's been through. 네, 또 차차 말론 외에도 차차 말론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재범 씨가 얼마나 가족 같은 유대감을 주변인들과 만드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인터뷰 내용이었다라고 하면은 또 박재범 씨의 리더십을 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인터뷰도 있는데요. 바로 사뮤엘 다우니 씨께서 한 인터뷰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박재범 씨와 같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박재범 씨의 리더십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메시지다 생각을 합니다. And then the last one for the previous question about the format, 20 minutes by 4 episodes. Part of it was Luke and Ben and I talked about what would be the best format. One advantage of making a YouTube original and working on YouTube is that the formats are flexible. It doesn't have to be a 90-minute documentary. It can be 20 minutes, 30 minutes. It could be 10 episodes, 4 episodes. What was most important was, again, to make a format that reflected Jay's journey the best. And I do think Jay's journey wasn't necessarily linear. It's not start to finish. It kind of goes all over the place. And what I love about this documentary is you can watch the episodes out of order and still get a really great sense of what he went through.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포맷 관련해서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20분짜리 4개 에피소드로 구성을 했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일단 유튜브 오리지널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이제 포맷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유연하게 저희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90분짜리 다큐멘터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20분짜리, 30분짜리 다큐멘터리일 수도 있습니다. 에피소드도 4개일 수도 있고 10개일 수도 있고 상당히 유연하게 저희는 가져갑니다. 하지만 이번에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박재범 씨의 여정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포맷이 무엇일까? 이를 고민해서 결정한 포맷입니다. 어떻게 보면 박재범 씨가 걸어온 길이 선형적이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과 끝이 명확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영역을 아우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포맷으로 여러분들께서 이번 다큐멘터리를 보시면은 굳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보더라도 박재범 씨의 여정을 크게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재범 씨 말씀하세요. 네, 이거 옆에서 제 칭찬을 너무 해주셔가지고, 이게 약간 뭔가 이 다큐멘터리 취지가 잘난 척, 내가 잘났다 이런 게 아니고 사실상 그냥 뭔가 계속 발전을 하려면 약간 남들이 하는 이야기와 약간 남들 시선 보지 말고 약간 만약에 다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내가 어떤 모습일지 있으면 좋을지 그런 의견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너무 의식해가지고 맞춰주려고 하면 그 이상 발전을 못해요. 발전 못해서 저는 그냥 뭔가 계속 남들이 하는 말, 하는 욕, 하는 칭찬, 뭐든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진짜 뭔가 이루고 싶은 것들, 하고 싶은 것들을 진짜 자기 자신을 믿고 하면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냥 그거를 견디고 노력했을 뿐이지 제가 남이랑 달라가지고 더 잘나서 이렇게 해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에너지. 네, 초승원도 선택받은 차인데 사실상 저는 다른 걸로 하고 싶었어요. 초승원 너무 이게 자뻑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덜 걸었던 길, the road less traveled 하고 싶었는데 그게 너무 길어가지고 초승원으로 했습니다. 네. 예, 뭐 메타포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제 박재범 군의 이야기는 주인공은 비록 자신이지만 거기에 담긴 메시지와 자신이 했던 행동들과 어떤 그런 상황들을 봐달라, 에너지를 봐달라는 멘트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 나머지 실질적인 것들은 프리미엄을 가입을 하시고 그 초즌원을 보시면 됩니다. 제이파크 초즌원 아시겠죠? 예, 그럼 이제 공동 인터뷰는 이제 이 정도로 마치고 끝으로 참석자 여러분들께서의 인사의 말씀 그리고 이번 제이팍 초즌원에 대한 당부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서 뭐 어떤 부분을 좀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근데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잘 설명해줘가지고 굳이 근데 그냥 심심하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좀 뭔가 약간 지쳐있거나 아니면 뭐 힘 빠졌을 때 아니면 약간 좀 자기 길이 의심될 때 보면 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And again, thank you everyone for having me. I feel overdressed, but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What I think, hopefully, after people watch the show, I hope they get sort of two messages. One is the power and impact and importance of self-express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Ben and Luke have really done a great job showing that story about Jay really fighting for that right to be himself. And so I hope, one, people take that away from the show. 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한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관전 포인트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 이번 쇼를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 박재범 씨가 주장하는 또는 표현하고자 하는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자기 표현의 의지를 한번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두 분 감독님 벤 그리고 룩 감독님께서도 이러한 박재범 씨의 그런 메시지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And lastly, I think there's just a lot of love in this show amongst everyone that's on camera. Jay, his friends, his family, however you want to define family, the other artists. And so this is truly an optimistic show. I think particularly for young people about the potential of how being diverse, open to diversity, open to creativity will really create the strongest bond. So I hope that's what people take away from the show. And yeah, I'm really happy to be on stage with you guys with this release. Thank you. 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한마디로 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박재범 씨가 주위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주위의 동료 아티스트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랑의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이 시절을 살고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긍정의 메시지, 다양성, 그리고 창의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훌륭한 아티스트 여러분들과 함께 자리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독님들도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로 준비한 말이 없긴 하지만 저는 이걸 만들면서 오랫동안 편집하면서 이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굉장히 뭐 아는 얘기지만 그냥 굉장히 힘이 됐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긴 했었지만 항상 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으면서 굉장히 힘을 받아서 제가 하고 싶은 일, 저의 꿈 뭐 그거에 대해서 확신이 굉장히 많이 잘 받은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 하고 싶어요. 저에게 자신감을 많이 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뭐 감독님께서 또 에너지를 받으셨으면 이거 뭐 엄청나게 나와버렸나요. 예,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꼭 한번 저도 찾아서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유튜브 오리지널 제이팍 초즌원 기자간담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리고 기자간담회 인터뷰를 비롯해 오늘 5월 1일 공개될 제이팍 초즌원에 대한 좋은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사회 넉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